최근에 어떤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서 분명히 그 수술한 부위는 잘 아물었다고 하는데 몸은 여전히 힘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수술 후에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산후보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산후조리약을 해서 드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해서 드시기 힘들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해서 며느리나 딸한테 이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산후보약을 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의 그 홍수 속에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한약이 뭐 중금속 덩어리다. 그리고 뭐 다 중국산이라서 별로 좋은 약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산후보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한의사인 저는, 그리고 한의사의 가족들은 어,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보약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몸이 좋아질 때까지 먹거든요. 과연 그렇게 중금속 덩어리, 뭐 안 좋은 한약을 그리고 내가 또는 내 가족들 아니면 동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정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산 후에 아이를 이제 뱃속에 기르는 동안,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서 계속해서 밤에 잘 못 자면서도 젖을 줘야 되고 아이를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피로감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잠깐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 몸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이때 아이를 낳고 나서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쓰고 그러면서 기운을 북돋워주는 보약을 썼을 경우에 몸이 회복이 훨씬 잘 되고, 그리고 그 산후에 부어있던 그런 몸도 부기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살도 잘 빠지고, 살이 잘 빠진다는 것은 내 몸에서 순환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잘 되면서 이물질이 잘 빠져나가고 순환이 되니까 몸도 편안해지고 살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부기가 빠진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목적으로 산후보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 이내에 체중이 항상 그 아이를 낳기 이전까지 이전 상태로 돌아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산후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내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무슨 소리냐면 산후에 바로 약을 드시면 기운도 나고 그 산후 부종도 잘 빠지면 살도 저절로 빠지는데, 산후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서 저 살이 안 빠져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그리고 이미 그게 굳어진 상태에서는, 체중이 이만큼 늘어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산후에는 뭐 10kg, 20kg 늘어난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약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수술 후에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면서 이제 산후조리약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수술 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뼈가 잘 붙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처가 났던 게 잘 아물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힘든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이제 그 항생제가 발달을 하면서, 항생제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은 수술을 마음 놓고 하게 된 거거든요. 수술을 할 때에 어떤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그것으로 인한 그 이제 염증이라든지 폐혈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맘대로 못 하는데, 근데 이 항생제 때문에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과정 중에서 항생제라든지 이제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 몸에 그 특히 장내의 그 세균총이 많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익균이
좀 이제 그 세력을 펼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유해한 균이 더 득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들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차게 하고 장환경을 좀 안 좋아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복용하면 막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에 의해서 내 몸의 어떤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상처는 잘 아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수술 후에 이러한 것들을 내 몸이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약을 복용을 하시면 그것이 회복이 훨씬 빨리 된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가족에게서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에게서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저희 엄마가 발목 골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깁스를 하고 8주를 계셔야 된대요. 저희 엄마는 이제 골다공증까지 있는 상태라서 병원에서 8주 있어야 된다고 하면 뭐 사실 거의 8주 이상을 있어야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제가 골절이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약을 해드린 거죠. 약을 해드리고 발에다 붙이는 약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4주 만에 깁스를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정형외과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어르신은 연세가 저보다 더 많은데 깁스를 빨리 풀러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이제 골절로 8주를 가는데 엄마는 4주 만에 이제 깁스를 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경우는 이제 저희 엄마랑 연세가 비슷하신 분인데 이제 환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그 남편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그 간호를 하느라고 이제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은 너무 힘든데 이분이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셨거든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양약을 그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못 먹고 힘들고 이러니까 살이 축축축축 빠져가지고 이분이 한 달 만에 한 10kg 이상이 빠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물론 이분은 수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병 후 회복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분에게도 이제 뭐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약에다가 이제 소화 기능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을 병행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에 정말 그렇게 그 아예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서 요양 등급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양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돼서 간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안 좋았던 분이 한 달 만에 급격히 좋아져서 이제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고 살림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았어요. 이렇게 병 후 회복 또는 수술 후 회복기에 한약을 같이 썼을 때에 그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 후에 이제 쓰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이제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에 따라서 또는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이 있다면 이제 십전대보탕 또는 경옥고 그리고 공진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왔다 아니면 막 모든 몸이 굳어간다 이런 그 질병을 알았을 경우에는 또는 그런 병 초기에는 공진단이 급격하게 이제 급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에서 보면 폐가 안 좋았을 때 쓰는 가장 다빈도로 사용됐던 그 약이 경옥고예요. 그래서 경옥고라는 것은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좀 말라 있고 또 이제 피부도 막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거칠고 물기가 없는 것처럼 윤기가 없는 것처럼 이제 윤기가 있으면 얼굴이 반질반질 할 텐데 이게 칙칙하고 이런 분들은 경옥고를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잠도 깊이 못 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경옥고라는 보약이 좋겠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면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중풍이 왔다.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뼈가 부러졌다. 아니, 저희 엄마처럼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 또는
그냥 이제 어떤 수술 후에 갑자기 기운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십전대보탕에다 이제 가감을 해서 어혈을 없애주는 약 또는 이제 기운을 보태는 약을 좀 더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형을 주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처방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이런 보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또는 병 후 또는 산 후 이런 경우에 그 이제 한약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맛이 없어지니까 음식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몸이 찬 분들이라면 이제 닭죽을 끓여서 그러니까 닭죽이라고 했을 때 고기 건더기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푹 끓여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제 죽을 끓여서 이렇게 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보리 누룽지로 죽을 끓여서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어떤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시면 기운을 북돋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시되 그런데 정말 이제 내가 죽겠다 할 때까지 미뤄두지 마시고 그냥 초기에 이렇게 한약을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